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재료들은 영어 단어학습법, 그중에서도 키리보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요. 네, 특히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 같은 EFL 학습자들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해서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 키리보카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기존 방식의 어떤 점들을 좀 개선하려고 했는지 그 철학부터 효과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기존 단어 학습의 문제점, 뭐가 있을까요? 많은 학습자들이 단어 뜻 자체는 어떻게든 외우는데 막상 예문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. 아, 맞아요.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. 단어는 알겠는데 문장 속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쓰이는 건지. 그렇죠. 그래서 단어 수준하고 예문 수준이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영어책 읽는 거를 좀 꺼리게 된다는 거죠.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. 즉,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 환경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습니다. 특수성이요? 어떤? 그러니까 원어민 아이들한테는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am이나 have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기본적인 단어조차도 이 자료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 EFL 학습자들한테는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하긴 그렇죠. 원어민이 아니니까요. 네. 그래서 그냥 원어민들이 많이 쓴다는 단어 목록, 뭐 사이트 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좀 더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하다. 이 자료들은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키리보카가는 대난이 나오는 거군요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자료를 보니까 키리보카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철저하게 EFL 학습자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시작점 자체가 다르죠. 아주 쉬운 가장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해서 총 10단계를 거치면서 5,000단어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이더라고요. 네, 단계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죠. 근데 단순히 단어 수만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로알드 달 시리즈 정도의 책을 혼자 읽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읽기 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거죠. 특히 각 단계별 단어 수준에 맞춰서 예문 구조도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. 1단계는 뭐 주어 더하기 비동사 이런 식으로요. 아, 네. 그게 중요합니다. 단어만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유도하는 거죠. 문맥 속에서 단어랑 구조를 같이 배우게 하려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의 핵심으로 하루 10분 듣기를 강조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. 듣기요? 하루 10분? 네. 자료에 따르면 뭐 아침, 저녁 식사 시간이나 아이들 놀 때, 잠들기 전 이럴 때 그냥 편안하게 틀어놓으라는 거예요.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. 그렇게만 해도 어휘가 자연스럽게 쌓인다고요? 약간 배경음악처럼요? 그렇죠. 모국어 습득 방식과 유사하게 접근하는 건데요. 먼저 소리로 90% 이상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자료를 보면서 의미를 확인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순차적인 방식을 제안합니다. 듣기를 먼저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문자로 확인한다. 흥미로운 접근인데요. 그럼 이게 단순히 단어 암기랑은 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들은 키리보카의 목표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해 능력, 그러니까 문해력 향상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. 문해력. 단순히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단어를 알고 그 단어가 쓰인 쉬운 문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글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연결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 이해, 문맥 파악, 그리고 결국에는 표현 능력까지 어떻게 보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거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. 아, 맞다. 그런 내용도 있었죠. 혼자 하면 사실 좀 지치기 쉽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각 단계를 끝낼 때마다 인증서를 발급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. 오, 인증서. 아이들 좋아하겠네요. 네. 그리고 또 연 4회 열리는 글로벌 문해력 복화 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. 줌 라이브로 진행하는데 약간 경쟁심도 자극하고 전국 순위나 점수 같은 걸로 실력 느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. 대회까지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겠는데요? 네. 거기에다가 뭐 챌린지 같은 걸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학습하는 커뮤니티 요소도 강조하고요. 혼자보다는 같이 할 때 더 힘이 나니까요. 이런 시스템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자료 보니까 10년 동안 영어 독서 교육 연구를 하고 또 1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 좀 신뢰가는 부분이었어요. 네, 상당한 연구와 데이터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 본 키리보카 접근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
EFL 학습 환경에 맞춰서 단계별로 어휘를 확장하고 네,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요? 그리고 그 단어 수준에 맞는 아주 쉬운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맥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그렇죠. 듣기려 중심으로 반복 노출하면서요. 맞아요. 듣기 중심의 반복 노출 그리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기부여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것. 네, 인증서나 대회,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죠.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영어 문해력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울 때요. 그냥 지식을 막 꾸역꾸역 외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또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과연 언어 능력 향상에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죠. 아, 언어 능력 외에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네. 어쩌면 나중에 커서 어떤 분야에 좀 복잡한 정보나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때 그걸 회피하기보다는 이거 한번 파고들어 볼까? 하는 그런 자신감 혹은 좀 탐구적인 태도 자체를 길러주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? 와,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단순히 영어 단어 몇 개 더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. 네,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료들을 탐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